메디케어는 7일 발표된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신탁위원회 보고서에서 경제 상황이 개선돼 기금의 고갈 날짜가 뒤로 미뤄졌으나 여전히 이들 기금에 대한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메디케어는 작년보다 높은 급여세 수입과 낮은 비용으로 인해 기금 고갈 날짜가 5년 미뤄져 2036년으로 예상됐습니다. 메디케어 기금 고갈 시 환자의 병원 진료, 호스피스 케어, 요양원 입원 등 의료 비용의 89%만 보장되며 작년에는 중증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진 6,6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고갈 날짜가 2034년에서 2035년으로 미뤄졌으며 고갈될 경우 혜택의 83%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 보고서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금 고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계속 강화할 것이며 고소득 납세자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3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혜택 삭감에 반대하고 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돼 시선을 끕니다. 한편 트럼프는 두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 삭감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격 측면과 혜택 삭감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집값이나 주택 임대료가 앞으로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2월 실시한 소비자 기대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년 후 주택가격이 5.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의 예상 상승률 2.6%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5년 후 집값 상승률 예상치는 2.7%로 전년 예상치 2.8%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1년 뒤에 지금보다 9.7%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이 상승률은 작년 예상치 8.2%보다 높은 것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5년 후 임대료 예상 상승률은 5.1%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제자리 걸음 수준일 것으로 봤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주택에 대한 투자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미 높은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1년 후 평균 모기지 금리는 8.7%, 3년 후에는 9.7%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월 2일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7.22%로 수년 전의 3% 미만과 비교하면 훨씬 높습니다. 가계의 경우 대출 수요는 모든 범주에서 악화됐는데 특히 자동차 할부 금융 수요는 1년 만에 가장 약했습니다. 미국 전역 대학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캠퍼스 내 시위 대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기조를 취하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이를 계기로 촉발한 전국 대규모 시위에서 겪은 경험이 경찰의 시위 대응 전략에 일부 변화를 불러왔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18일 컬럼비아대 기습농성이 캠퍼스 반전 시위에 불씨를 당긴 이후 5일 현재 미국 전역 약 50개 캠퍼스에서 체포된 학생 등은 약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진압은 경찰과 일부 시위자 사이의 충돌과 대치로 이어졌고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고무탄과 화학 자극제 등을 쓰며 과잉 대응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에 대한 경찰의 접근 방식이 대체로 신중했고 무력 사용에서도 자제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치안 개선법을 연구하는 단체인 경찰재단의 프랭크 스트라우브는 동원된 경찰 수는 많았을 수 있지만 시위대를 향한 공격성은 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시위 진압 방식에서 다른 감수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찰의 절제된 대응 기조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2020년 5월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슬로건의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시위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가치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의 글로벌 서비스 캐롯이 캐나다에서 인기를 끌며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습니다. 5일 ICT 업계에 따르면 캐롯은 지난 2일 캐나다에서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2년 캐나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지 2년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캐롯은 캐나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소셜 부문 순위에서도 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캐롯은 캐나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 소셜 부문 각각 5위와 7위에 올랐고 이달 2일에는 4위와 6위로 추가 상승했습니다. 당근의 강점인 위치 정보 시스템 GPS 인증을 통한 동네 이웃 간 연결 및 신뢰 형성, 높은 사기 방지 기술력 등이 캐나다 현지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서비스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롯은 캐나다 가입자 100만 명 돌파를 기점으로 거점 도시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5년 내 북미 50개 이상 도시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앱 분석 서비스인 모바일 인덱스 통계로는 1인당 앱 체류 시간이 월 기준 153분에 달했습니다. 당근은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함께 이뤄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근 관계자는 동네에서 더욱 다양한 연결과 밀도 있는 경험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더욱 자주 방문하고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기존 고객 한 명 한 명이 당근을 통해 자기 동네를 둘러싼 일상에서 더 다양한 맥락으로 연결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더 좁은 지역의 연결을 국내외에서 실현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엔션 에이스로 알려진 8개의 아이비리그 대학은 역사적으로 미국 최고의 명문대들입니다. 그러나 대학 시위, 입학식 취소, 반유대주의, 학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학생들은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원하고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습니다. 포브스는 각 기업의 채용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선정된 대학에 새로운 IB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채용관리자들의 협조를 통해 4,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인 1,700개 이상의 대학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10개의 공립대학인 퍼블릭 아이비 명단에는 중서부 지역 대학 중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미시간 대학교 애나버,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3곳이 선정됐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대학은 시험 점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사립 아이비 대학 선정에는 기존 8개의 아이비리그 대학과 아이비리그 플러스로 불리는 스탠포드, MIT, 듀크, 시카고 대학을 제외했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최신 태블릿 PC인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7일 출시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Let Loose 이벤트를 열고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는 것은 2022년 10월 이후 18개월여 만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패드 시리즈 가운데 최고급형이고 에어는 고급형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와 13인치 모델의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됐습니다. 11인치는 5.3mm, 13인치는 5.1mm 두께로 역대 가장 얇은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인치 무게는 450g도 되지 않고 13인치는 이전보다 100g 이상 가벼워졌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6일 발광 다이오드 OLED를 이용한 울트라 레티나 XDR이 적용됐습니다. 기존에는 LCD가 사용됐으며 OLED는 아이폰에만 탑재되었습니다. 울트라 레티나 XDR 2개의 OLED 패널을 조합해 화면을 최대한 더 밝게 해주는 텐덤 OLED라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애플은 세상에서 가장 앞선 디스플레이로 한층 탁월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아이패드 프로에는 M4라는 애플의 최신 칩이 탑재됐습니다. 이는 기존 프로에 적용되던 M2는 물론 애플의 최신 노트북에 사용되는 M3 칩보다 앞선 칩입니다. 2세대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시스템 온 칩인 M4를 통해 전력 효율성과 함께 얇은 디자인, 새로운 디스플레이 엔진 장착이 가능하다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또 M4 칩이 강력한 인공지능을 위한 칩이라고 밝혔습니다. M4에는 AI 기계 학습을 가속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이 뉴럴 엔진은 초당 38조 회에 달하는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애플의 A11 바이오닉 칩에 처음 탑재됐던 뉴럴 엔진 대비 속도는 60배 더 빠릅니다. 애플의 플랫폼 아키텍처 담당 부사장인 팀 밀레는
뉴럴 엔진은 M4를 AI를 위한 강력한 칩으로 만든다며 뉴럴 엔진과 M4는 오늘날 어떤 AI PC의 신경만 처리 장치보다 더 강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